당신은 땅에 누워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석탄 덩어리처럼 보이죠? 당신은 그것을 옆으로 걷어찹니다. 하지만 그것은 석탄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두루마리 다발은 검게 그을리고 서로 달라붙어 있으며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누가 펼치려 하면 두루마리는 먼지로 부서집니다. 2000년 가까이 이 두루마리들은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모두가 이 두루마리 안에 고대 세계가 사라지기 직전에 기록된 잃어버린 사상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AI가 이 고대 책을 손도 대지 않고 어떻게 해독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책이 어떻게 봉인됐고 왜 그을린 덩어리처럼 보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서기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14에서 17피트에 달하는 화산재와 부석 그리고 잔해가 쏟아졌습니다. 폼페이의 주택과 건물, 거리들은 모두 묻혀 시간에 멈췄지만 폼페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12마일 떨어진 나폴리만 연안에는 전혀 다른 도시 헤르쿨라네움이 있었습니다. 헤르쿨라네움은 폼페이처럼 화산재에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초고온의 화산가스와 화산재, 그리고 암석, 즉 화쇄류라고 불리는 것이 베수비오산의 경사를 따라 약 400도에 달하는 온도로 쏟아져 내려와 도시 전체를 60피트 두께의 굳어진 화산물질 아래에 봉인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폼페이에서는 나무, 천, 종이 등 유기물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썩었지만 헤르쿨라네움에서는 석탄 같은 물질이 형성되어 부패를 견뎠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구, 음식, 직물, 심지어 두루마리까지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인이 소유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파피루스 빌라에서 고고학자들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도서관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750년대 매몰된 빌라의 터널을 뚫자 고고학자들은 약 1800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온전했으나 단단히 타서 검게 뭉쳐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처음에 그것들을 수초로 오해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려 하면 탄화된 층이 쉽게 부서졌습니다. 270년간 이 두루마리들은 고고학계의 큰 수수께끼 중 하나였습니다. 두루마리들은 유명한 사상가들의 작품과 한때 저택의 도서관을 가득 채웠던 잃어버린 지식의 미지의 보물까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보물을 약속했습니다.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파피루스들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변형됐습니다. 두루마리는 어떻게 보존됐나요? 일반적인 파피루스는 식물 줄기의 속심으로 만들어지지만 화산 쇠설류의 열이 빠르게 수분을 증발시키고 분자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비틀린 층이 융합된 부서지기 쉬운 탄소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초기 CT 스캔과 같은 전통적인 스캔 기술로는 잉크와 탄화된 파피루스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엑스레이를 동일하게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학자들이 검은 탄소 기반 잉크를 사용했는데 이 잉크는 그을린 파피루스와 밀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오랜 세월 역사가들은 헤르쿨라네온 두루마리의 내용을 추측만 했습니다. 비록 이 한 곳의 보관소가 세계에서 남아있는 가장 풍부한 고대 잃어버린 문학의 원천일 가능성이 높지만 기술이 그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초고해상도 엑스레이와 인공지능으로 연구자들은 그을린 두루마리를 가상으로 펼쳐 2000년간 잠겨있던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AI가 두루마리를 읽는 방법을 알기 전에 이를 읽지 못하게 한 과학적 악몽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을린 숫덩이처럼 보이는 것이 모든 해독 시도를 거부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헤르쿨라네온 파피루스를 책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이 두루마리들을 탄소 껍질 안에 고대 데이터가 갇혀있는 정보의 화석으로 다뤄야 합니다. 서기 79년에 베수비오산이 분출했을 때 헤르쿨라네움이 단순히 묻힌 것만이 아니라 극도로 가열되었습니다. 화산 쇠설류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죠. 파피루스 저택 안에서는 공기 중의 산소가 순식간에 빨려나갔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산소가 없어서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타지 않고 탄화되었습니다. 불에 너무 오래 둔 마시멜로를 떠올려보세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수추로 변할 뿐이죠. 여기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수층 한때 철학, 시, 과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탄화된 파피루스와 탄소 기반 잉크는 방사선을 거의 똑같이 흡수합니다. 숨겨진 글자들의 그림자가 없어 초기 스캔과 물리적 시도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칠 때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미징을 시도할 때마다 검은색의 흐릿한 모습만 보였고 정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온전했지만 읽을 수 없었고 탄소 장막 뒤에서 우리를 조롱하듯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깊이 조사해야 했고 그때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으로 기술이 미세한 세부 사항들, 예를 들어 잉크가 파피루스 섬유 위에 놓였을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서로 다른 탄소층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 두루마리의 비밀을 마침내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 해독에 경쟁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베수비오 챌린지가 등장합니다. 고대의 미스터리와 현대 기술의 세계에는 돌파구가 있고 탐구가 있습니다. 헤르쿨라네움의 읽을 수 없는 두루마리를 읽으려는 탐구만큼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얻고 싶어 할 만한 상이 걸린 과학적 보물찾기입니다. 이 경우 보물은 수천 년 동안 잃어버린 단어들이며 상금은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은 고전학과 컴퓨터 과학 역사상 전례 없는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를 해독하기 위해 고안된 전 세계적인 대회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베수비오 챌린지로 알려진 단연간의 프로젝트로 2023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금은 탄화된 두루마리를 열지 않고 있는 방법이라는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상과 달리 이것은 메달이나 명예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머신러닝과 이미징 전문가들을 유인하기 위한 실제 현금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학생, 연구자, 취미로 코딩하는 이들까지 모두 검게 그을린 두루마리 이미지를 분석하며 컴퓨터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읽으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해왔습니다. 베수비오사는 두루마리에 담긴 고대 지식을 봉인하고 열쇠를 던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는 고전학과 컴퓨터 과학 모두에서 성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해답은 뜻밖의 인물, 루크 페리터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노련한 고고학자도 경험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도 아니었습니다. 페리터는 네브래스카 대학교 제프리 S. 라이크스 컴퓨터과학 및 경영학부의 학부생이었지만 그는 코드에 대한 열정과 고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연 동안 그는 이 대회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2023년 말 대부분이 베수비우스 챌린지를 알기도 전에 페리터는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본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현대에 들어 처음으로 두루마리에서 그리스어 단어를 해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돌파구는 먼지 낀 도서관이나 외딴 발굴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코드줄에서 발견됐습니다. 페리터는 자신이 직접 훈련시킨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 컴퓨터가 탄화된 잉크와 탄화된 파피루스 사이에 아주 미세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차이를 감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어로 보라색을 의미하는 단어를 밝혀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개념 증명이었고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아도 읽을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2000년 된 원고에서 잃어버린 단어 하나를 찾는 것은 평생의 최고의 업적일 것입니다. 페리터는 성공으로 찬사와 함께 베수비오 챌린지 주최 측에서 4만 달러 상금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에게 큰 금액입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것을 고대 역사와 첨단 기술이 만나는 순간이라고 칭하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돌파구가 누군가를 안주하게 할 거라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페리터는 한 단어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기계 학습 방법을 계속 다듬고 확장하며 두루마리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에게 도전은 단순히 단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절을 해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한 단어에서 텍스트의 연속으로 발전했으며 이 전환은 기술적으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과학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2024년 2월 대회의 공개 단계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 파리토르의 노력은 훨씬 더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베수비우스 챌린지에서 그는 70만 달러 그랜드 프라이즈 공동 우승자 3명 중 1명으로 선정됐습니다. 상금은 고대 그리스 두루마리에서 최소 4개의 구절을 디지털로 해독한 참가자들에게 수여됐습니다. 이는 한 번의 돌파구가 아니라 파리토르 방법의 확장 가능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과거 중서부 대학 캠퍼스에서만 알려졌던 그의 이름은 이제 고대 수수께끼를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꾼 인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금과 찬사가 있었지만 진짜 이야기는 돈이 아닙니다. 루크 파리토르는 슈퍼컴퓨터나 수십 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더독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뛰어들어야 했던 프로그래머였고 법과학과 인공지능을 결합해야 했습니다. 그는 알고리즘이 인간이 수세기 동안 못 본 것을 보게 해야 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호기심이 인공지능과 만나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2000년 침묵 끝에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의 내용을 해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들이 밝혀낸 것은 로마 공화정 말기에 사상, 철학, 논쟁으로 가득한 완전히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AI 스캔으로 그 안에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유일한 완전한 도서관이 들어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이 18세기에 발견되기 전까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들은 원본에서 수천 년이 지난 중세시대의 사본들이었습니다. 이 파피루스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거리를 거닐던 철학자들의 손에서 직접 나온 것이거나 그 작품들의 동시대 사본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이 연약한 두루마리들 속에서 수백 편의 그리스 철학 작품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기원전 4세기의 사상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행복의 열쇠가 자연을 이해하고 소박한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에는 에피쿠로스의 자연에 관한 대작 일부가 포함됩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원자와 우주부터 감각의 본질과 인간 지식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탐구합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만이 탄화된 파피루스에 남은 유일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두루마리는 그의 후대 추종자들, 특히 기원전 1세기에 나폴리에서 가르친 시인 겸 철학자 가다라의 필로데무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구절들은 그의 악덕과 미덕에 관한 논문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탐욕, 오만, 아첨 등 인간 행동을 다루는 방대한 10권짜리 저술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미개봉 두루마리를 스캔해 필로데무스가 쾌락, 음악, 음식에 관해 논의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 문헌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장, 단락, 그리고 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또한 경쟁학파인 스토아학파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으며 역사상 가장 다작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솔리의 크리시포스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크리시포스는 700권 넘는 책을 썼지만 완전한 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실제로 펼쳐본 두루마리에서 그의 저작 일부가 발견됐지만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서양 윤리와 논리의 기초가 된 철학자의 완전한 잃어버린 저작을 복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발견이 놀라운 이유는 그 규모 자체에 있습니다.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가 발견된 파피루스 저택은 약 1800개의 두루마리를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스캔되고 해독된 부분은 한 두루마리의 약 5%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많은 두루마리들이 화산암 아래 깊숙이 묻혀 있으며 여전히 고대 빌라의 하층에 갇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빌라에 또 다른 도서관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그 아래에 라틴어 작품들로 가득한 두 번째 도서관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문화, 과학,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바뀔 수 있습니다.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자들은 온전한 구절, 저자 이름, 책 제목을 식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는 필로데무스의 서명과 그의 문학 비평의 일부 단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영상 기술의 정밀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고에너지 엑스레이 단층 촬영을 이용해 몇 마이크론에 불과한 미세한 밀도 차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카락보다 얇으며 인공지능의 패턴 인식으로 미세한 왜곡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 문자로 변합니다. 이전엔 탄소의 얼룩이었으나 이제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놀라워도 이제 시작일 뿐이며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남아있는 두루마리의 절반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다면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수백 편의 잃어버린 작품, 희곡, 시, 과학 논문, 철학적 대화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한 두루마리의 5%만을 밝혀냈다면 나머지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이 발견들이 고대 세계 이해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남은 두루마리나 미발견 두루마리에 단편이나 소문에만 알려진 작품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 안에는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의 잃어버린 희곡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나 시학의 누락된 권, 또는 고대의 잃어버린 기술을 밝혀줄 아르키메데스, 히포크라테스, 알렉산드리아의 헤론의 과학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보다 더 심오한 무언가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니비우스나 살루스투스와 같은 잃어버린 역사가들의 원본 원고나 세월에 의해 목소리가 사라진 초기 로마 시인들의 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택의 하층 아래에 라틴어 문헌을 담고 있는 두 번째 도서관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개인 서신, 정부 기록, 혹은 과학 논문까지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해독된 두루마리는 도덕, 쾌락, 자연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묻는 질문들과 씨름했던 사람들의 사고를 드러냅니다. 무엇이 인생을 좋게 하는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인가? 만약 다른 두루마리들이 스토아 학파, 플라톤주의자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같은 경쟁 학파의 저작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서양 철학을 형성한 논쟁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루마리를 펼쳐서 플라톤의 제자들이 쓴 새로운 대화록이나
그리스 연극의 황금기에서 잃어버린 비극들, 혹은 그 시대를 수세기 앞선 기술을 설명하는 논문들을 발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환상처럼 들리지만 인공지능이 현실로 만들기 전까지 그을린 파피루스 읽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 순간이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베수비오 챌린지를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들은 한때 고고하게 가장 큰 좌절이었던 것을 이제는 가장 큰 희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을 몰락하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거나 고대의 발전된 문명이 어떻게 신비롭게 사라졌는지 등 더 많은 문명에 관한 질문들의 답을 확인해보세요.